네, 마지막으로 에도막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막부 7번째, 아이고 안 나오네요. 자, 7번째.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에도막부입니다. 막부의 위치, 그러니까 쇼군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 에도. 에도는 지금의 어디? 지금의 도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나라, 아스카, 나라, 헤이안까지 교토에 있었다가, 그리고 가마쿠라 때 지금의 도쿄 쪽으로 왔다가, 무로마치 때 다시 교토로 갔다가, 그리고 에도 때 마지막으로 도쿄.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수도는 도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뭐 교토, 도쿄 헷갈릴 텐데 뭐 일본이 좀 그래요. 근데 이 부분만 좀 넘어가면은 중국, 한국하고는 좀 느낌이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일본사 되게 재밌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에도막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 옛날에 그 임진왜란 배우면서 한 번씩 들어봤을 인물이죠. 보통 이제 센코쿠 시대, 일본 전국 시대의 3대 영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근데 요 셋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런 거죠. 오다 노부나가 뭐 울지 않는 새가 있어요. 울지 못하는 새가 있어요. 새장에 새를 잡아왔는데 얘가 한 번씩 울어줘야 기분이 좋아지는데 안 울어.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는 어떻게 하느냐? 죽입니다. 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울게 만들어요. 옆에 와가 괴롭히든지 꼬집든지 간지럽히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울게 만들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울 때까지 기다려요. 결국 기다리니까 일본의 천하를 차지하게 되더라. 오다 노부나가 성질 급해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죽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꾀를 많이 부렸는데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지 뭐. 자기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라는 친구를, 원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늙음하게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양자를 원래 드렸거든요.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양자를 불러왔는데 그 양자 입장에 애매해진 거야. 진짜 친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양자한테 줄 생각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핑계껏 결국 야를 갖다 죽여버리게 되고, 어린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키웠는데 자기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늙어가 죽을 판에 놓인 거야.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이런 애들한테 맡겼죠.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맡아줄까요? 안 맡아주지. 넙죽 먹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차지하게 된 게 에도막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는 이렇게도 말을 해요. 뭐 센코쿠 시대를 얘기할 때 오다 노부나가가 밥을 하고, 쌀을 씻고, 쌀을 막 깨끗하게 씻어놓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밥을 지었어. 먹기는 누가 먹었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먹었어요. 결국 이 센코쿠 시대의 통일의 기반은 오다 노부나가, 실제로 통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근데 실제로 천하를 차지하고 막부를 세운 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기다려라. 너무 성질 급하게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막번 체제라는 거를 완성을 하는 거죠. 일본식 그 봉건 제도입니다. 막번 체제. 뭐 막부와 지방 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막부는 쇼군이 다스리고 번은 지방 유력자인 다이묘가 다스린다. 근데 이 쇼군이, 그 요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자기 죽으면 자기 아들이 하고 자기 아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다이묘를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 요 다이묘 같은 거도 급을 둬요. 심판 다이묘, 후다이, 도자마, 이런 식으로 자기와의 어떤 친분, 충성도를 중심으로 충성스러운 애들 심판 다이묘, 후다이 다이묘. 그래서 얘들은 에도 근처의 땅을 가지고 있고, 먼 지역은 도자마 다이묘라고. 나중에 끝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 쪽에 도요토미 가문에 충성하던 애들은 보통 다 도자마 다이묘.
그래서 나중에 에도막부를 들이엎는 이런 메이지 유신을 실행하는 것도 이 도자마 다이묘 가문에서 합니다. 뭐 사스마번이라든가 조슈번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가제법도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뭐 마음대로 성 쌓지 마라, 뭐 이런 거, 결혼 마음대로 시켜가지고 동맹 같은 거 맺지 마라,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냐면은 산킨 코다이 제도라는 게 있죠. 한문으로 하자면 참근 교대제라는 건데, 이 산킨 코다이 제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다이묘든지 다이묘가 1년에 한 번 4월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1년에 한 번 에도를 무조건 방문을 해야 돼요. 어디에 있는 다이묘든지, 스시마섬 대마도에 있는 다이묘는 3년에 한 번 옵니다. 그거는 워낙 멀어가지고. 근데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에도를 방문해야 돼요. 그 지방 애들을 통제하는 거죠. 안 온다 하면 뭐야? 싸우자는 얘기지. 뭐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우리 배웠던 뭐 상수리 제도, 기인 제도 이런 거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결국 이제 다이묘가 멀리서 온다 이거야. 저 규슈 지방에 다이묘 같으면 얼마나 멀겠노? 일본 지도를 몇 번을 그리냐?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이래 있으면 도쿄가 여기란 말이야. 이 친구들이 이래 온단 말이야. 그 오는 동안에 보면은 전부 다이묘거든. 그냥 가나? 그냥 가요?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사다 줘야지. 그지? 그리고 다이묘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은근히 좀 뭔가 나중에는 이제 요 체면 싸움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누가 더 많은 행렬로 오나? 다이묘부터 애가 자기 신하들, 자기 수행원들 애가 우르르 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이 멀리까지 갔다 오면은 돈이 바닥나요. 그 덕에 일본 상업은 엄청 발달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 산킨 코다이 제도 때문에요. 일본에서 상업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이묘 통제도 하고요. 통제도 하고 상업도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업 얘기하니까 더 하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 이제 그 휴인장 무역이라고 빨간 도장이 있어요. 요거 찍은 애들은 해외 무역 나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제 동남아시아. 그래가 동남아시아 쪽에 일본 애들이 이때 많이 진출을 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무역도 하지요. 원래는 포르투갈과 무역을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나 이런 친구들이 자꾸 천주교를 가톨릭을 갖다가 포교하려고 하니까 막부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포르투갈이랑 안 하고 누구랑 하느냐 하면은 네덜란드랑 무역을 하죠. 네덜란드는 가톨릭 아니고 이제 신교거든요. 칼뱅파 신교인데 이 친구들은 좀 전도라든가 이런 포교라든가 이런 데 별로 힘을 물론 나름 쏟았겠지만 가톨릭에 비해서는 좀 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를 해외 무역 상대로 정하고 얘들하고만 무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얘들이 자꾸 마주치는 게 싫으니까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나가사키에 만들어요. 그래가 이제 나가사키가 무역항으로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사키 가보면요, 특산물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짬뽕 얘기하지 말고요. 짬뽕 말고 카스테라.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합니다. 나가사키 가면 카스테라. 이게 옛날 그 네덜란드인들이 많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벌어진 일이고 이들에 의해 가지고 서양의 학문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 난학이라고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나오는 유명한 책이 이제 해체신서라고 인체 해부에 관한 책, 뭐 의학책인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죠. 난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덜란드가 영어로 이제 홀란드잖아요. 홀란드. 이걸 한문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화란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요 난자를 써가지고 난학이다. 이렇게 됐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전에계입니다. 그리고 이때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존인 문화라고 해가지고, 이 존인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상인과 수공업자들이에요. 얘들이 어디에서 거주를 하느냐? 어디에서 거주하는, 이게 상업 발달을 하니까 이게 벌어진 건데, 조카마치라고, 이게 성 아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 성에는 다이묘나 그 측근들이 거주를 하고 그 아랫마을에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거주를 하는데, 이 시기에 상업이 엄청 발달하다 보니까 얘들에 의해 가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 상인 수공업자들이 이제 단체를 만드는 게 가부나카마. 그 무로마치 마쿠 때 보면은 그 자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뒤를 이은 가부나카마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병농분리, 군사와 농사 짓는 애들을 분리시켰거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센코쿠 시대를 거치면서 이 농민들을 갖다가 자꾸 군대에 동원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분 나쁘면 칼 들고 뛰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야, 농민들 칼 다 뺏어. 칼은 사무라이만 가지고 다닐 수 있어. 하면서 철저하게 사무라이들과 농민들을 분리시킨 거야. 농민들은 농촌에 살고 사무라이들은 전부 다 조카마치로 옮긴 거야. 근데 얘들이 생산 능력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위한 상인과 수급자들이 조카마치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상킨 코다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업이 막 발달하게 되니까 얘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가부키. 알죠? 얼굴 하얗게 칠해가지고 어른들 그러잖아요. 얼굴 하얀 거 보고, 야, 니 뭐 가부키야 하나? 이러면 안 하는 모양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요에,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판화 같은 그림이죠.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뭐, 이런 사이즈 한 이 정도 되는 그림인데, 이게 뭐, 보통 뭐, 가부키, 뭐, 유명한 가부키 배우 그림이라든가, 지금 우리로 치면은 브로마이드? 그런 개념? 나중에 여기 보면은 막 별걸 다 그려요. 조금 막 음란 외선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은 막 일본의 풍경을 그린 그림도 있고, 나중에 이게 색감이 조금 독특해가지고 서양 애들의 되게 시선을 끌어요. 그래가지고 고후의 작품, 뭐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 그 배경에 보면은 이 우키요에가 막 그려져 있는 그런 배경. 네, 그러면서 되게 좀 많이 신기해하죠. 그 다음에 뭐 성리학, 그 다음에 양명학, 그 다음에 국학운동. 요건 학문적인 얘기인데, 성리학, 신분질서. 뭐 신분 아래 위 따질 때는 성리학이 최고입니다. 아래 위 따질 때, 야, 부모 말 잘 들어. 아, 그건 당연히 잘 들어야 되지만, 뭐 신분적인 거 있잖아요. 양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농공상. 그 사가 우리 이런 선비인데 얘들은 뭐예요? 그거잖아. 그거 이름 뭐고? 사무라이 뭐 이런 거죠. 그 사농공상도 알죠. 야들은 사상공농인가 뭐 그럴 거예요. 순서가 농민이 좀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양명학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 그 다음에 국학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일본 고유의 문화라든가 전통, 이거를 하자 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신토, 일본의 신을 모시는 신토. 나중에 메이지 유신 때 존왕양이라고 천황을 받들어 가지고 오랑캐 몰아내자 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고, 뭐 성리학이라든가, 뭐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임진왜란 때 보면은 야들이 우리나라 포로로 많이 잡아가는데, 그때 보면 이제 강항이라고 우리 조선의 성리학자가 있었어요. 얘가 가가지고 이제 성리학도 가르쳐주고, 그다음 뭐 도자기 장인들도 와가지고 막 하고,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아, 외국 애들이 일본에 와서 장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요, 은이 많이 나와요. 은이. 이와미 은광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은이 거의 세계 생산량의 거의 30-40%에 해당할 정도로 은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때 당시에 세계 화폐가 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포르투갈이 됐건 에스파냐가 됐건 네덜란드가 됐건 일본하고 장사를 자꾸 하고 싶어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총이나 뭐 이런 거 팔아먹고, 그래서 이제 센코쿠 시대 때 보면은 조총 들고 막 설치는 아들도 많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 조총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빼먹은 거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본의 역사 정리했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일본사는 특별하게 또 집에 책이 많아가지고 네, 열심히 성실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 PPT에서 만나요. 안녕.